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수시전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교직 적성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퍼즈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자,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디지털 교과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보급이 이제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서책형 교과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가는 교과서라는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을 기반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교수 학습 자료들을 직접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시문을 토대로 질문에서는 만들어가는 교과서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는요, 단지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만들어가는 교과서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문이 필요 없겠죠. 자, 제시문에서 주어진 것은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서책형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교과서를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장점과 단점에서 각각 두 가지씩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자율성을 가져서 교사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근거는 제시문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사의 자질을 또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학생들은 수준 차이가 나고 학생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모임에 따라서 그 어느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일관적인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급 아이들의 토대로 수준을 나누어서 또는 우리 학급 아이의 평균 수준을 맞추어서 교사가 또는 특성에 맞추어서 교수 설계를 하게 된다면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단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단점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의 어떤 편향성에 돼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루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더 어렵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컨텐츠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만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편향적 교수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단점이라고 놓고 본다면요. 자, 교사의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지도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검정이 됐든 이런 것도 또 국정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인데 이 부분이 개인의 교사 입장에서 만들어가는 교과서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부분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개인주의적인 교사가 전문적 교사 학습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과서에 있어서는 교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좋은 방향성과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학습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1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사 학습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교사 학습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교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동료 교사의 입장에서
그 교사에 대한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될 것은 맞지만 우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 좋은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교사가 학습 공동체에 들어오게끔 권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사가 완벽한 교사이고 또 그 교사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사는 자기만 그것을 생각하는 부분, 자기만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이 골고루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사의 반 학생들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그 좋은 부분을 자신의 학급 학생들에게만 지도한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포괄적인 높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한다면 그 또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또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 설계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교육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대입시연구소나 기망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책, 준비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 강의에 와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부분을 말로 표현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지면서 수정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